오. 자, 어제 원소 원자 하면서 살펴봤고요. 일어난 김에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여기 불도 끄고 와버려. 그 다음에 원소 번호 관련돼서 읽는 법, 그다음에 표기 방법까지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 뭐 할 거냐면, 오늘 여기 원소에 분류할 건데요. 자, 원소에 분류할 건데, 여기 객관식 시험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것만 잘해도 객관식 한 문제는 맞는 거야. 여기는 객관식으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차이점을, 특징을 비교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구분하는 거래요. 그럼 가장 쉬운 예시가 이런 거야. 금속과 비금속을 우리가 비교해서 배우는 건데, 이제 예시 내용이 이런 거지. 철은 비금속이다. 근데 우리가 철 들었을 때 딱 들어만 봐도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철은 금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기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보통 보기 기억 정도로 나와요. 그럼 이제 쉬운 예시 하나 해볼게. 자, 탄소는 금속이다. 이제 이때부터는 뭔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선은 선배들이 잘 틀렸던 거 적어줄게요. 먼저 탄소, 그 다음에 나트륨. 선배들이 잘 틀렸던 거예요. 미리 배우지도 않고 얘기 문자 하는 건데, 탄소는 비금속. 우리 탄소 어디서 들어봤냐면 중학교 때 이산화탄소 하면서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내뿜는 거잖아.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이다. 맞아 틀려? 그래서 선배들이 틀렸어. 매우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배우면 돼. 선배들이 가장 잘 틀렸던 거야. 나트륨은 대표적인 금속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선배들이 가장 잘 틀렸던 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금속이 뭔지 비금속인지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금속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쌤이 나무 막대로 물을 저었을 때랑 팔팔 끓는 물을 저었을 때랑 쇠젓가락으로 펄펄 끓는 물을 저었을 때랑 우리가 계속 젓다 보면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이런 걸 전도성이라고 그러죠. 열 전도성. 그랬을 때 나무 젓가락과 쇠젓가락 중에 어떤 게 점점 뜨거워질까요? 쇠젓가락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라면 끓일 때 그런 경험 있지 않냐? 그렇군요. 나는 라면을 자주 끓여서. 네, 아무튼 그래서 금속 원소들로 구성된 것들은요, 여기 첫 번째 특징, 우리 특징 4가지씩 배울 거예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뭐 칼을 만들든 이런 데 할 때 대장장이가 막 게임하는 애들은 아이템 만드는 것 때문에 알걸? 그 왜 쇠덩이 갖고 있어서 대장장이가 망치질하면 펴지면서 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펼쳐져요. 그리고 길게 느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성과 연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얇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모양만 찌그러질 뿐 그 원소가 뭐 바뀌거나 이러진 않아요. 연성은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길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전선 같은 이렇게 전선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또 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이 금인데, 금박지도 있잖아요. 심지어 음식에 싸가지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얇게 펴지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뭐냐면 광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이거는 형태에 대한 건데요, 대부분 고체예요. 그러면 대부분 고체니까 고체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고체가 아닌 게 어떤 게 있냐면 수은이 있어요. 수은은 액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시에 철, Fe, 구리는 Cu, 금은 Au.
원소 기호만 적혀 있더라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속 원소는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배우는데 빨간색으로 한 번만 이렇게 표를 한번 쳐주세요. 금속 원소에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틀려요. 이게 뭐냐면 원소 주기율표의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금속 원소들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이거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외우는 법은 뭐냐면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 남학생이요. 근데 얘가 막 배를 막 까고 다니는겨. 근데 이거 여러분 알고 있나? 이렇게 외운대.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더운 거를 잘 못 참아서 그런지 배를 막 까고 다니는겨. 근데 이거 알고 있어봐. 이라크에서 온 애가 배를 막 까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 이라크 배마카 알. 이거 봐. 이라크 배마카 알.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이런 예시가 나오면 금속 원소예요. 여기 예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가장 잘 틀리는 게 나트륨이 선배들이 가장 잘 틀렸어요. 근데 칼슘도 잘 틀렸어. 나트륨, 칼슘 하면은 금속 원소라는 게 잘 안 매칭되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거니까. 근데 순수한 원소들은 이렇게 금속 원소. 그러면 금속 원소가 함유된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금속 원소의 성질을 다 띠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비금속으로 넘어갈게요. 비금속은 R은 알루미늄이에요. 파란색으로 좀 동그라미 쳐주고, 파란색으로 네모 좀 쳐주고. 자, 첫 번째 특징. 얘네들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다양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합물로 존재를 해요. 세 번째 특징. 광택이 없어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기체예요. 이때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로민이에요.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하기 할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제 가장 기본 단위죠.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기 덜한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화면 작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펜을 한번 들어주셔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배를 막 까고 다녀. 이거 알고 있어? 이거잖아. 그래서 리라크, 베마카, 알. 얘네들만 금속 원소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리라크, 베마카, 알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알루미늄. 알고 있어? 이거 물었잖아.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 원소. 산소, 질소, 그다음에 칼슘. 우리 칼이죠. 배마칼. 그래서 칼슘도 금속 원소. 그다음에 이것 뺀 산소와 질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으로도 이걸 구분할 수 있어. 왜냐면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어떤 타입으로 있냐면 기체 타입으로 있거든요. 기체 형태로. 그래서 산소와 질소는 기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을 하면서도 비금속과 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친구 히터 좀 꺼주겠어? 애들이 지금 막 눈빛이 막 졸려하기 시작하네. 야, 근데 보통 밥 먹기 전에는 안 졸리지 않냐? 배고파서라도 안 졸릴 텐데. 더워서. 지금 약간 조금 덥긴 하네. 자, 넘깁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기율표. 주기율표. 우선은 이거는 객관식에 꼭 나옵니다. 밑줄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요거는 꼭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온다는 걸 안 나온다면 쌤이 새끼손가락 걸지. 그 정도로 항상 나오는 단골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먼저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 주기율표는 통합과학에서도 수행평가하고요. 과학탐구 실험에서 수행평가를 해요.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가르칠 거고 엄청 열심히 꼼꼼하게 외우셔야지만 두 개의 과목의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도 꽤 커요. 그래서 여기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필고사에서도 여기 문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셔야 되고 중학교 때 외운 적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기와 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주기와 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각 원소의 특징을 그룹별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비활성, 요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특징을 열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반응성이나 이런 거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꽤 지필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원자 번호가 있는데 이거 배운 거 한번 볼게요. 원자 번호는 우리 어떤 원소 기호를 적을 때 여기 왼쪽 아랫부분에 적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원자 번호이자 요거 양성자 수와 같으면, 근데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다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우리 했던 거죠.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는 양성자 숫자에 따라 점점 번호가 커지게끔 매겨졌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원소들의 성질과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한 건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멘델리에프가 이거 기초 틀을 잡아서 주기율표라는 걸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과 다른 학자들이 이 주기율표를 정립하였다면서 모듈리 배웠을 거예요. 배운 적 있지 않냐? 어쨌든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적을게요. 주기율표는 지금 요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중에서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그리고 세로와 가로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표 한번 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자, 원소들을 배치를 원자 크기와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 가로와 세로의 특징을 요걸로 잡았습니다. 자, 먼저 가로는 주기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족이에요. 그래서 가로는 같은 주기, 그 다음에 세로는 같은 족끼리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로는 먼지, 세로는 먼지. 그래서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세로는 족이라는 게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외우는 방법, 세족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세족식 들어봤죠? 세족식이 뭐야? 발 닦아주는 거잖아요. 세로는 족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세족. 시험 문제 풀 때 세족 기억하세요. 왜냐면 잘 틀려. 지금은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시험 보면 이거 잘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족, 세로가 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로 딱 이런 걸 딱 주고 보기 기억이는 거야. 가로는 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등장하거든요. 가로는 족이다. 맞아 틀려. 세로가 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주기와 족의 의미를 볼 텐데 여기 옆에다 한번 적어보면은 주기는 전자 껍질을 의미해요. 전자 껍질.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족은
체외각 전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원자과 전자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체외각 전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체외각,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씩 그려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수소 알고 있는 정보가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붙들리면서 원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소는요, 전자 껍질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일주기,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 전자가 한 개라서 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주기는 어떠냐면요. 전자 껍질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주기는 어떠냐면 전자 껍질이 3개야. 이렇게. 4주기는 전자 껍질이 4개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져. 그 다음에 지금 일족인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1개인 거야. 이렇게. 이거 할 줄 알아야지 수행평가 할 수 있다. 이거 못하면 수행평가 점수 틀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족이 이족 친구들은요. 전자 껍질이 2개야. 근데 이족이잖아요. 이족이니까 체외각,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껍질, 체외각 전자, 이 전자 껍질에 체외각 전자가 2개인 거야. 요렇게. 그러면 마그네슘은 체외각 전자가 몇 개일까? 보니까 3주기에 2족이야. 2개인 거예요. 2족은 전부 다 2개인 거예요. 이런 식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참고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족, 2족, 3족, 4족, 5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을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1족, 2족,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13, 14, 15, 16, 17, 18족. 그래서 1, 2 다음에 바로 13으로 띄어요. 그래서 13족, 14족, 15족, 16족은 뒤에 있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2족이라면 여기 복사 좀 한번 할게요. 그럼 얘는 똑같은 2주기 친구인데 요렇게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면 13족인 애들 거 보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요거요. 4주기래. 3주기, 3주기, 13족이에요. 그러면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알루미늄은? 3개.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는 몇 개 있다는 뜻이야? 13족. 끝에 숫자만 보면 돼. 요것만.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해야 될 거 뭐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적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4개씩 또는 3개씩 끊어서 암기를 해야지만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한번 쭉 한꺼번에 적어보면은 이거 배웠었어. 우선 적어볼게요. 수엘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이거 노래 좀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를 통해서 암기를 시켰더니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 얘가 계속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배들처럼 하지 마시고 이거 너희들 랩 외우듯이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세요.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수행평가 못해. 이거 그냥 다 적게끔 하거든. 이거 다 적을 수 있죠? 이거 다 적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거야.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수행평가 2번 봐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면 이거야. 지금 앞글자만 따서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걸 적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조금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노래 좀 들려드릴게요. 자, 주기율표는 7개의 가로줄과 18개의 세로줄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요거예요. 자, 주기로는 7주기까지 있고요. 조기로는 18초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속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고 요런 위치에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 주로 이쪽에 금속원소가 배치되고요. 왼쪽에 그 다음에 주로 오른쪽에는 비금속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형태가 고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고체 타입일 것이고 그러면 비금속인 애들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체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배웠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주기에는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주기 1쪽에 리튬, 베릴륨.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주기율표 왼쪽에 해당되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륨슘 이렇게 되죠. 륨슘, 듐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끝이 명칭이 륨슘, 튠튬, 막 듐튬 이렇게 됐잖아. 이런 것들은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풀 때 륨슘, 듐튬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금속 원소로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넘겨서 이렇게 이쪽 오른쪽은요 비금속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헬륨, 네온, 플로린, 산소, 인, 황, 염소 이런 것들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 대부분 기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금속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거고요.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이제 영상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기율표 암기하는 거 영상 쭉 한번 틀어줄게요. 오케이. 그냥 그렇게요. 되게 마음도 급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신도 없고 귀중만 믿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하게 되니까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최악 채팅을 보는 듯한 느낌을